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분주한 아침, 빈속으로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가 하지만요. 이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더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바로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위험이 있다면은 이 증상이 더욱 악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고요. 우유로 허기를 달랠 땐요.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나 빵, 시리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의 상승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못 마르시다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등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함께 보내주시면요.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주식해결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8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중국의 반격 카드가 나왔습니다. 히토루 무기화 선언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80%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 글로벌 악재가 만연한 가운데 다행히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89% 상승하면서 1937.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79% 상승했습니다. 590.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은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 주었는데요. 다만 OECD 선행지수는 내림세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전망은 계속 내림세였고요.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는 25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행진이 되풀이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59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출발보다는 약간 낙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 인한 쇼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잦아든 탓에 연이은 급락에는 벗어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8월 들어 처음으로 매수가 나타나나 싶더니 오늘 장 마지막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2,316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9억 원 팔았는데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았고 외국인은 오늘 금융업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620억 원 팔았고 외국인은 987억 원 팔았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제조 섹터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이 코인테크는 주요 매출처가 2차 전지인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업체인데요. 2012년부터 LG화학, 삼성 SDI 등 이 메이저 업체에 납품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객사 투자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며 2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이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인데요. 이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서 이 화웨이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2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나흘째 급등을 이어간 카카오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는 주요 사업 부분이 고르게 고성장을 하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톡 광고와 쇼핑, 그리고 멜론과 웹툰 등 이 주요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2018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강세 띄었고요. 4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13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 하루 종일 상한가를 기록한 고려시멘트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죠. 그 영향으로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생석회의 주 재료인 석회석 광산을 개발해 운영 중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상한가 기록하며 2,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주식계결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는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고민 종목들 보내주신 대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MTS탁 이재모 전문가, 올스탁 윤서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마감까지 양시장의 지수가 빨갛게 물든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한 주의 마감 정리를 먼저 이재모 전문가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금리 떨어졌다는 얘기들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됐었고요. 환율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다음에 일본이나 대만 증시 좀 비슷하게 제가 봤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안정된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바스켓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강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중 계속적으로 1% 이상 지수로 볼 때는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막판에 조금씩 기관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마감 지수로 볼 때는 강보합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상당히 증시가 많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회복해주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튼 증시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비교적 지금은 이렇게 반등을 조금씩 해주는 게 오히려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 기관 외국인 그다음 매도가 계속 이틀 연속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제가 이제 MSCI 지수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일단 8월 8일 아침에 MSCI 지수 변경된 게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중국 A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이머징 지수에서 조금 더 빠지는 흐름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약 2조 원 정도 매도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8월 초 지금까지 보시면 약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좀 해보면은 외국인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 6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은 지금 반등은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수급 영향만 놓고 볼 때는 불안감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한 1900대에서 지금 1900 초반대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반등해서 2000선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진짜 예상하고 있는 수급 요인 때문에 1800대까지 다시 내려갈지는 다음 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다음 주까지는 지금 코스피는 수급적으로 약간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번 MSCI 지수에서 실제 반영된 종목은 없는데요. 지난번에는 편입된 종목이 있었는데 11월에 또다시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는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종목이 편취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11월까지죠.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은 여튼 제가 580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회복이 되지 못하면 510에서 580선에 분명히 갇힐 수 있다. 근데 여튼 이번 주 월요일 낙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반등이 쭉 나오면서 이번 주 주간 마무리는 590선, 그러니까 580선 안쪽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580선 위에서 머물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바닥이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까지 일단은 580선 위로 올라와 준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지수가 차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큽니다. 근데 다음 주에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요.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벤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주요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튼 모든 기업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정기 공시되는 내용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4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보통 분기, 반기가 종료된 이후에 45일 이내에 다 정기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 12월 결산법인은 이 2분기 실적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보유하고 계신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이날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에 분기, 반기 보고서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는 휴장이라서 증시에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튼 연설문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최근 일본과 지금 이슈가 있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이 연설문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게 다시 또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수위를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크로 지표 차원에서 다음 주에 지켜볼 거는 역시나 이번 주 내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환율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환율적인 부분들, 그래서 환율까지도 매일매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짚어봐야 할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온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정리 좀 도와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NHN과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 매출이 약 3,700억 원, 영업이익은 25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70.8%의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는 게임 부문과 게임 부문의 꾸준한 인기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중심으로 한 PG 사업의 시장 점유율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NHN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박스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하나 그냥 선을 그은 것은 예전에 이제 지지 저항이 굉장히 뚜렷했던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켜지면은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린다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 이 하단,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가 유효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진입한다 그러면은 이 저점보다 조금 약간 아래 걸고 매수 진입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더블 바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바닥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런 주요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NHN처럼 박스권 전략 이런 구간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고 수익폭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그래서 548억 원, 영업이익은 약 2% 감소한 41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차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차트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딱 봐도 이렇게 M파동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봉상에서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매집장이 펼쳐진 이후 이 구간이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그래서 박스권을 한 4, 5개월 보내고 지금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해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 저항 레벨이라고 해봐요. 9만 원대. 그 다음에는 한 14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은 유효한다. 왜 매수 관점이 유효하냐? 그러면은 일단 박스권으로 보는데 일단 이런 추세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되면은 저는 더 이제 9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저항을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저항받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9만 원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저항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로도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인 건 맞는데 일단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 예전에는 저항을 받았었죠. 예전에 고점에서 이 고점 밑에서. 그래서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똑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매집이 더 많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이 매매한 구간이 아니고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 구간보다는 한 14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이 유효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약세를 보인 종목에는 한국콜마가 일본 아베 정권을 찬양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원래 조회에서 상영의 논란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일본의 지분 관계가 좀 부각되면서 불매운동 리스트로 좀 언급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좀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을 하였지만 쉽사리 그렇게 진정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슈를 제외하고 차트 관점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 추세 지속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트렌드적인 트렌드적인 하단이라고 하면 한 43,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역주소의 거래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주목해서 매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콜마가 아직도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윤석열 전문가 이 한국콜마 이외에도 현재 매수 진입 가능한 종목들 꼽아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러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넘어갈게요.